기아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아시아 쿼터 제도 결정을 가장 마지막에 내린 팀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탐색 과정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팀 내부 사정과 여러 복잡한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뿐이다. 기아는 원래 지난 시즌 취약점으로 지적된 불펜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구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기아는 가장 먼저 2명의 투수를 평가에 올렸다. 2025년 시즌 후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퇴단한 이마무라 노부타카를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로 초청해 직접 검증했으며 독립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한 투수 역시 후보 명단에 포함해 꾸준히 주시해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취득한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두산과 4년 총액 80억 원, 보장 78억 원, 인센티브 2억 원에 계약한 것이다. 기아는 박찬호 잔류 협상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두산의 제안은 기아의 예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었다. 이 일로 인해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 모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박찬호는 지난 몇 년 동안 팀의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며 공격과 수비, 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부상이 잦은 선수도 아니어서 꾸준히 출전이 가능했다. 이는 팀의 유격수 자리 안정성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선수들을 유격수 위치에서 충분히 시험해 볼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재건 단계에 있는 팀이 아닌 이상 기존 선수를 제치고 젊은 선수들만 데려와 평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김규성, 박민, 정현창과 같은 백업 유격수 옵션이 존재했지만 그 누구도 한 시즌을 주전으로 소화한 경력은 없었다. 이에 기아는 호주 출신 유격수 제러드 데이를 오키나와에 초청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의 훈련 태도와 움직임은 꽤나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결국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데이를 선택했으며 이로써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아시아 쿼터 자리를 야수로 채운 팀이 되었다. 이는 팀의 당면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총액 15만 달러, 계약금 4만 달러, 연봉 7만 달러, 인센티브 4만 달러의 계약을 완료했다. 이 결정에 대한 여론이 모두 호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찬호 영입에 실패한 데 이어 그의 장기적인 후계자를 양성하기보다는 일종의 임시 해결책을 택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쿼터 자리를 외국인 선수로 영원히 채울 수 없다는 점은 구단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기아는 현재 리빌딩 단계의 팀이 아니다. 올해의 목표 역시 포스트 시즌 진출, 나아가 그 이상이다. 심각한 부상만 재발하지 않는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부에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풀타임 경험이 없는 내부 자원을 유격수로 기용하기는 어려운 판단이었고 결국 데일이라는 징검다리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데일 역시 메이저리그 경력은 없지만 호주 리그와 일본 프로야구 2군에서 괜찮은 공격력을 증명한 선수다. 2023-2024 호주리그에서는 타율 0.327, OPS 0.777을 기록했으며 2024-2025 시즌에는 34경기에서 타율 0.381, 3홈런, 19타점, OPS 0.935라는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작년 일본 2군 리그에서도 41게임 동안 타율 0.297, OPS 0.755를 기록했다. 장타력이 특히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유격수 자리에서 필요한 기본 수비 능력과 타구 접촉 기술은 괜찮다는 평을 듣는다. 또한 반드시 유격수로만 쓰일 필요 없이 2루수나 3루수로도 기용 가능하므로 포지션 유연성도 갖추고 있다. 처음부터 대중의 기대가 높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러한 평가를 뒤집는 것은 선수 본인의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데일에게 정규리그 144경기 체제를 꾸준히 소화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사실이며 아무리 유격수라도 타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투자 대비 효과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아는 데일이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치고 동시에 차세대 주전 유격수를 발굴하며 더불어 불안한 불펜 진영도 안정을 찾아야만
이번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80억 직격탄 끝내 혼자만의 선택이 되다. 9위 성적표는 어떻게 채워나갈까? 기아 타이거즈의 결정은 야수 쪽이었다. 기아는 24일 외국인 선수 보유 명단을 모두 확정해 발표했다. 외국인 투수로는 올해 팀에서 활동한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와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외국인 타자로는 헤럴드 카스트로를 새롭게 영입했다. 아시아 쿼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호주 국가대표 출신인 제리드 데이를 영입했다. 계약 규모는 총액 15만 달러, 계약금 4만 달러, 연봉 7만 달러, 인센티브 4만 달러이다. 2016년 호주 에브레 멜버른 에이시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데일은 2019년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마이너 계약을 체결한 후 통산 6시즌을 소화했다. 올해는 일본 NPB의 오릭스 버팔로즈의 육성 외국인 선수로 합류, 이군에서만 41경기에 출전하며 타율 2할 9푼 7리와 2홈런을 기록하였다. 그는 한국 투수와도 맞대결 경험이 있다.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된 2025 KBO 가을리그에서는 멜버른 에이시스 선수로 12경기에 출장해 타율 3할 9리의 활약을 펼친 바 있다. 기아 구단 관계자는 데일은 탁월한 컨택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올해 마이너리그에서 21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장타력도 보유하여 팀 타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야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수비력이 우수하여 팀 내 내야 신예들과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수비와 풍부한 경험으로 내야의 중심 역할을 잘 해낼 선수라고 평가했다. 기아는 10개 구단 중 가장 늦게 아시아 쿼터 외국인 선수를 확정지었다. 동시에 유일하게 야수로 아시아 쿼터 자리를 채운 팀이 되었다. 80억 FA 박찬호가 남긴 공백을 반드시 메꿔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아의 주전 유격수였던 박찬호는 올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어 두산 베어스와 4년 총액 80억 원에 계약하며 팀을 떠났기 때문이다. 기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야의 한 포지션에 공백이 발생했다. 기존 선수들의 성장을 기대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외국인 타자로서 내야와 외야를 모두 소화 가능한 헤럴드 카스트로를 영입했고 아시아 쿼터 선수로도 데이를 데려오며 내야 전력 보강에 나선 것이다. 기아의 투수진 사정 또한 여유롭지 않다. 지난 시즌 팀 구원 투수의 평균 자책점은 5.22로 리그 9위에 그쳤다. 키움 히어로즈 평균 자책점 5.79와 함께 구원진 평균 자책점이 5점대를 기록한 몇 안 되는 구단이 되었다. 투수 보강 또한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내야진을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한 우선 과제였다. 결국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이 같은 선택을 한 팀이 되었다. 아직 전력 보강을 위한 여정은 남아있다. 기아는 FA 자격을 취득한 조상우와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조상우는 올해 28홀드를 기록했지만 예년에 비해 구위가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FA A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팀 이적 시에도 보상 선수 문제가 따른다. 하지만 기아로서도 조상우를 확실히 잡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외에도 현재 FA 시장에는 김범수, 김상수 등이 남아있으며 두산에서 옵트아웃으로 나온 홍건희 역시 영입 가능한 자원으로 꼽힌다.